일론 머스크가 또 무섭게 얘기했죠. 곧 빠른 시간 안에 인간의 손기술보다 더 뛰어난 손기술의 로봇이 나온다. 향후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그래도 치과에서의 이 손이 필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장하고 싶기는 합니다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좀 무섭긴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네, 안녕하세요. 강남세로치과 정재호 원장입니다. 오늘 또 많은 주제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제가 편안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PD님 어떤 또 질문들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요즘 AI가 좀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원장님은 어떤 AI 툴을 쓰시나요? 요즘 AI 제미나이 그리고 챗 GPT 저는 두 개 다 이제 유료로 결제해서 쓰고 있는데 챗 GPT가 조금 좋은 영역이 있고 제미나이가 좀 좋은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의 이제 그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전이었으면 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었을 텐데 제 딸 사진을 올리고 이제 발레 공연을 위한 팜플렛에 들어갈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챗 GPT도 잘 만들었고 제미나이도 너무 잘 만들어서 그 중에서 더 좋은 이번에는 제미나이 거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사진을 조금 더 편집해야 될 때 너무 AI 툴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학술적으로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뭔가 조사를 해야 될 때는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논문 막 찾고 논문을 또 영어를 또 해석하고 정리하고 했던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많은 정보를 좀 취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그 먼저 사전에 드린 엑스레이 사진과 AI 네네. 분석하는 걸 혹시 보셨나요? 네네, 좀 봤습니다. 엑스레이를 네. 한 6장 넣어서 이제 AI한테 물어본 거죠. 제미나이한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가 한번 봤어요. 오, 진단을 내려요? 한번 볼까요? 네, 그 엑스레이만으로 판단한 건데 네. 실제 현역의 치과 의사로서 어떻게 이 진단을 생각하시는지. 자, 볼까요? 제미나이가 분석한 건 엑스레이만으로 이제 분석한 거라 충분히 지금 어떤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 피드백은 굉장히 놀랍고 또 매복된 사랑니도 또 진단을 한 거를 보면 여기 보면 어금니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진단할 수 없지만 이제 치과 의사가 보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내용을 좀 적은 것 같기는 해요. 뭔가 더 자세한 정보가 보통은 필요한데 정확한 진단을 할 때는 한 10점짜리 만점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한 절반의 정보는 충분히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치료 진단 예측 이제 크라운 보철 신경 치료를 받은 어금니는 깨지기 쉬우니까 본 떠서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씌워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추후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니 발치는 이제 하치조 신경의 거리를 측정해서 신경과 너무 가깝다면 이제 좀 조심히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뭔가 AI를 통해서 치과의사의 툴로 사용을 하려면 치과의사가 아는 것 이상의 정보들을 복잡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내용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50점의 정보만 있어도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오히려 100점짜리의 정보보다는 50점짜리의 정보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요 제미나이의 내용은 치과 의사들은 이미 학교에서 다 알고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예를 들어서 신경관과 몇 미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랑니 뽑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드릴을 해야 되고 또
그 기구를 쓸 때는 어떤 기구를 쓰는 게 좋아 라고 추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과 의사들이 이 분석 장비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진료에 적용을 할 텐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곧 AI가 발달해서 어떤 시술에서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할 때 뼈이식은 사이즈는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돼. 부피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T로. 그리고 이거는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경우야. 또는 이런 경우에는 뼈가 너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발치하고 뼈이식만 해야 돼. 그리고 얼만큼 기다려야 돼. 그리고 잔존된 지금 뼈의 골밀도가 지금 이 경우에는 너무 단단하니까 충분히 너 바로 심을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그런 고급 정보들을 같이 가이드를 해준다면 소위 초심자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숙련된 치과 의사들일수록 뭐하러 써? 이런 영역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임상을 겪는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AI 도움을 받아서 러닝 커브라고 소위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10개 심은 사람이랑 100개 심은 사람, 1000개 심은 사람, 10,000개 심은 사람 정말 다 다르거든요. 진단하는 것도 다르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도 다르고 한데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러닝 커브가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툴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무섭게 얘기했죠. 곧 빠른 시간 안에 인간의 손기술보다 더 뛰어난 손기술의 로봇이 나온다. 저는 과연 손기술을 그렇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아직 있습니다. 이제 정보라든지 정보 처리 기술 능력은 이미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치과의사의 손기술을 따라올 만큼 로봇이 그 기술력이 발전할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향후 한 5년에서 10년까지는 그래도 치과의사의 이 손이 필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장하고 싶기는 합니다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좀 무섭긴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현재 치과 현장에서는 진단 보조나 수술 보조 역할을 하는 로봇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임플란트 수술 시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는 로봇이나 복잡한 치료 시 의료진을 보조하는 로봇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죠. 이러한 기술들은 치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의 편안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한 그 엑스레이를 분석한 결과로서는 너무 훌륭하고요. 근데 실제로 영상의학 이제 엑스레이든 그리고 초음파든 CT든 그런 영상들을 분석하는 툴들이 따로 이제 개발되고 있어요. 일단 메디컬 쪽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치과 쪽에서도 신경관을 리딩을 하고 신경관을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디에 신경관이 있는지 미리 표시를 하고 그 잔존골의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분석하는 것들은 이미 임플란트 회사에서 개발이 됐고 지금 계속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툴들도 이미 분석 장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제미나이 수준보다 훨씬 더 뛰어나죠. 정확한 치과 의사가 원하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미 쓰고 있죠. 무섭게도 안 쓰고 싶은데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퍼셉티브라는 회사가 AI 치과 로봇을 개발하여 실제 환자의 충치를 진단부터 시술까지 모두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데이터와 그 기반으로 지금은 예측할 수밖에 없고 완전 스스로 생각하는 AI가 아직 개발은 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정보들을 많이 읽고 습득하고 외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의사들도 뭔가 외우지 않고 이거를 그냥 정보를 얘한테 물어보고 어떤 액션만 취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실제 공부해 보신 입장에서 네네. 어떠실 근데 것 이제 최신 의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AI를 많이 활용을 해서 챗GPT나 제미나이를 활용을 해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정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그 본질적인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정말 원서 교과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주는 정보에서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면 그 논문도 보고 그 논문에서 하는 얘기들이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또 깊게 공부를 할 때는 실제로 논문도 찾아봐야 되고 교과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효율적으로 딱 필요한 정보를 내가 얻을 때는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문 분야는 제대로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넣어놔야 그래야 AI가 하는 얘기들이 어떤 지점에서 하는 얘기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틀린 거를 맞는 것처럼 하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치과 의사보다 아직까지는 AI를 더 신뢰하면 안 된다. 아직은. 물론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곧 막 지금 흥분해서 침이 튀기는데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치의 선생님들을 조금 더 신뢰해야 된다. 그렇지만 충분히 사전에 공부하고 가시면 AI를 통해서 이제 치과의사 분이 얘기하시는 거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나 로봇이 치과 의사의 치료 기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치과 진료는 환자마다 상황이 매우 다르고 고도의 정밀성과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AI는 진단이나 치료 계획 수립 등에서 의료진을 보조하고 로봇은 정밀한 수술 등을 돕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완전히 대체되기보다는 협력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